점유취득쇼 완성자의 지위라고 나오죠.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 점유취득쇼 완성자의 지위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점유취득쇼 완성자의 지위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우리 민법 물권 총칙에서 배웠던 토지를 샀는데 아직 등기를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 생각나세요? 비교해 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미등기 취득자 비교해서 내 강의를 그렇게 해서 총칙에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과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똑같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 안 걸리지만 양도했을 때 문제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주었으니까 설명 듣고 그러면 이 취득시효 완성자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우리 처음에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을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 지었을 때 갑의 땅을 제가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갑과의 계약 관계는 없이 들어간 것이야. 근데 나중에 갑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 을은 갑의 아들로부터 갑의 아들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이렇게 파는 것이야. 이렇게 을에게. 그러다 보니까 을은 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이 있었으나 갑과의 관계는 없었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무단 점유자야. 근데 이 무단 점유자가 몇 년간? 20년간. 자, 여러분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바로 권리를 취득을 해. 등기하면 권리를 취득을 해. 등기해야 권리 취득한다. 이것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야. 그 다음에 이 무단 점유자가 등기한 상태에서는 몇 년 지나면, 등기하고는 10년 지나면,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몇 년 지나면 20년. 자,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1번 갑이야.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매매, 소유자 을. 그래서 을의 등기를 믿고 을로부터 토지를 병이 매수했대. 이렇게. 그리고 매수해서 등기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등기 없이 점유했는데 나중에 진짜 소유자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내놓으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내놓으라 하는 시간이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이 을로부터 매수했으므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것을 자주점이라고 그래. 자기가 소유주다라고 인식을 하고서 하는 점유를 무슨 점이요? 자주점. 그리고 점유를 개시해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간 지나면 20년간 지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이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등기한 상태에서 등기하고 나서 점유했다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가 취득시효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야.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이것이 점유취득시효. 이해하셨나?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주체는 여기 등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등기 능력이란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취득시효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물어본 건 한 개도 없어. 다른 자격증에서는 물어보지. 그럼 우리 시험에 만약에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물어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된다 해버리면 되니까. 두 번째는 취득시효의 대상. 자, 일부. 이 일반 재산이 뭐냐면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 어디 있냐면 그거 또 동그라미 쳐봐. 일부 나오나?
일반 재산 나오지? 자기 물건, 공유 지분, 성명 물상자의 토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도 되고 여기다 성명 물상자의 토지 내가 여기는 다시 써서 성공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일일 성공자 이렇게 외워버려. 일일 성공자도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알면 돼. 그 다음에 점유했을 때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자평공이면 되고 등기한 상태에서는 자평공 선무까지. 자평공 선무. 자,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가 자 여기 봐. 10년 점유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20년 점유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요건이 좀 까다로워야 할까요? 10년. 10년만 점유해도 남의 땅을 10년만 점유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요건이 20년보다 복잡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보다 선의 무과실. 자, 여기보다 자평공 선무. 여기는 자평공까지만 적용이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만 쏘면 돼. 점유에 여기 점유 맨 위에 점유에다가 6개점은 추정된다 생각나나요? 그 6개점은 추정된다 하나 하면 점유권에서 배웠던 것이야. 6개점. 6개장이야 6개점이야. 6개점 중에 한번 외워본다. 자평공 선무계요. 자평공 선계적 자평공 선의 자평공 선계적 여기까지 추정되지.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적법점유 추정된다. 근데 거기에 무과실점유는 추정된다, 추정이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그 73쪽만 얼른 한번 가보자. 73쪽에 그 2번에 점유권의 효력에 위에서 2번의 양가로 1번 보시면 점유의 추정력 나오죠? 거기에 점유의 추정력에 몇 개 점은 추정된다고 쓰여 있어. 그래 2번 위에서 2번 점유권의 효력에 그래서 거기에 1번 점유 태양의 추정에 자주 자, 평온 평, 공연 공, 선의 점유에 자평공선 나오잖아.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점유 계속의 추정에 개 나오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권리의 적법 보유 추정에 적 이렇게 해서 6개 점은 추정된다 외워보시고 다만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 이 을이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점유해야 돼. 그 다음에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고 뺏으면 안 돼. 적법하게 인도받아야지.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등기돼 있으면.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는 을의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냐 여기서 함정이 빠지는데 선의 무과실은 을의 등기를 소유자라고 믿은 것에 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우는 주제가 점유지 점유를 할 때에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고 거기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니까 주의하셔. 즉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야 점유에 관한 것이야.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밑줄 그거 써놓으면 돼.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되돌아오셔가지고 선의 무과실은 자 여러분들 81페이지에 자평공 선무 나오죠? 여기 자평공 선무 나오는데 여기다가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요 점유에 관한 것이야. 여기서 함정이니까 여기서 주의하시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시효 완성한 거예요. 그럼 시효 완성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자 갑은 시효 완성 20년 되기 전에는 병의 점유는 무단 점유이고 불법 점유야 여기서는. 그러므로 20년 되기 전에는 갑은을에게 소유자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적용해서 갑은 20년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청, 부청, 손청 다 있어.
물청, 부청, 손청 다 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데 20년 딱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른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서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시효 완성에서 등기에서 권리 취득을 자 아니냐. 그러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는 물부선 없다. 이제 그 법이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시효 완성자와의 관계. 그럼 이제 소유자는 여기서 소유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물부선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생겨. 점유할 권리. 그렇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가 뭐냐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81페이지 2번에 1번 지금 점유할 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운다. 소유자는 시환이에게 물부선 없다. 벤 민법은 물청, 부청, 손청 있냐가 90%요. 근데 아직도 그걸 감을 못 잡고 헤매고 있으면 집안에 이장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지. 은지 너네 집 있었어 없었어? 시골에도 작은아버지 계시잖아. 영광에. 작은아버지 위장님 아니면 작은아버지 사촌도 계셔 다. 또 너네 집안이 박씨가 뿌리가 있지.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물건 내놓으시고 못 내는 거다 버티면 되고 그리고 등기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 다음에 등기 청구했더니 문제가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야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받은 돈 내놓으시오 할 수 있어. 자, 여기다 후불 때. 그래서 등기 청구 후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봐. 밑에 양가로 3번 봤더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나오나요? 불 동그라미 쳐. 불. 한 장 넘겨봤더니 한 장 넘겨보니까 뭐가 나온다? 대상 청구권. 받은 돈 내놓으시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은 돈 내놓으시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여기서 줘보자. 그럼 자, 첫째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해 못해? 이 사람이 여기서 정신 차려. 여기서 여기까지는 20년 되기 전에는 내놓으시오 한다고 그랬지. 내놓으시오 한다고 그랬어. 근데 넘어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때부터는 안 돼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유할 권리가 뭐냐 도대체. 물권부 첫 시간에 점유할 권리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는 거에다 버틸 수 있는 권리라고 하지 않았냐. 점유할 권리는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 못 내는 거에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점유할 권리.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시효 완성자는 여기서부터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요 침해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니까 내놓으라고 못한다 그런 얘기야.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해 못해? 못해. 손해배상도 해 못해? 맨 물어보는 게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데 아직도 감이 없는 분들은 잡아 지금부터. 그러면 희망이 좀 보여야 1차라도 합격해야 내년에 2차 하겠구나. 나도 강의 재밌게 하지. 예병을 보니까 1차도 합격 못 하고 있으면 헐 맛이 나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안 올 얘기를 묻게 해서 상처를 주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신경 쓰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유튜브 보지 마라. 강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것까지 못 하고 있어. 자요 등기 청구권. 자요온다 점등. 후불 때 있다. 이거 먼저 외워.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불 때 있다를 먼저 외우라고 그리고 시작을 해. 한번 외워본다. 점등 후불 때 있다. 이 후자는 어째서 넣냐면 등기 청구 안 하면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등기 청구하고 나야 비로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등기 청구 안 했으면 후불 때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 말이야. 안 생겨. 됐지? 자 여기
그러면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를 아무에게나 막 해야 되겠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누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지 항상 권리가 나오면 기산점을 물어봐. 기산점. 그래서 기산점은 여기 기산점은 점유를 개시한 요때잖아. 요때. 그래서 기산점은 다 점유 개시시 여기야. 그런데 주의해.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거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고를 바꿔야 돼. 20년 나오면 20년인가 뭐 하지 말고 20년을 계산할 수 있는 출발점을 꼭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발점. 그 20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지금 70년 5월 1일 날 점유를 개시했는데 지금 몇 년이냐 시방? 2023년 지금 5월 아니냐 거의. 그 20년 계산하고 또 강산이 6번 바뀌었다.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그럼 우리 시험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물어봐, 없는 경우를 물어봐?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점유 개시 요때가 기산점이 돼. 요때가. 그러면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데 여기서 점유를 20년 지나서 이 시효 완성한 거요. 20년 알아들어요? 여기가 20년 됐고 완성해서 그러면 시효 완성했는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봐.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B가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은 이 A는 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 맺었죠. 그럼 이 사람은 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 맺었으니까 요때 소유하고 있다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돼. 그럼 A는 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 요때 소유자가 될 수 있지. 그럼 B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은 후에 맺었지.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닌 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는 애운다. 후꽝이고. 꼭 외워줘야 돼.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하지 못하고 요때부터 또 20년 지나면 괜찮아. 몇 년 지나면. 그래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 맺은 자에게는.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 맺은 자에게 이해해야 돼. 지금 이해 못하고 있으면 자 여기 봐. 이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다. 후에 이해관계 맺은 자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하다고 못 한다고? 못해. 그럼 이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나타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또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그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또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려. 자,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소멸시효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청구권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야 되나 우리는 등기 청구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등기 취득자에서 한번 배워왔어. 총칙에서. 그러면 미등기 취득자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이 사람도 자 시효 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이해하셨나? 배우나 이해했냐고? 아니 정신 차려. 우리가 등기 청구 여기 정리해보자.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원칙이. 근데 등기 청구권이 채권자일 경우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그게 그렇게 애워버려. 미등기 취득자도 안 걸렸잖아. 앞에서. 그 이론이 앞에서 배운 것을 조금 응용해야지. 앞에서 배운 거 톡 까먹고 이거 까먹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 자, 애워본다. 점유하고 있으면 몇 줄 그셔? 8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 자,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여봐. 이때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 지금 누구냐면 지금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으니까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의 명의는 을이야, 을. 근데 을의 등기는 무효지? 그러니까 을에게 청구해야 돼. 진정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돼. 그거 주의하셔. 그래서 밑줄을 그시고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여기 봐. 무효 등기 나오면 우리는 무효 등기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한다. 2단계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한다.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고 나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데 거기 밑줄 그셔. 등기 마치면 소원 취득한다. 동그라미 있죠. 소급하여 원주 취득. 소원 취득. 즉 시효 완성자가 여기서 등기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 한 때부터 권리 취득한다고 소급해서 원주 취득한다고. 소급해서 원주 취득함으로 갑은 그래서 을에게 시효 완성 딱 하는 순간 물청, 부청, 손청 하나도 행사 못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원주 취득하니까. 자, 소급해서 원주 취득을 해. 그 다음에 둘째 여기 시효 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못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30년 돼도 괜찮아. 그래서 30년 되어서 또 2차 취득시효 막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효 완성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이 병이 정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점유를 넘겨주었대.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후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이제는 점유가 넘어갔지. 소멸시효가 진행? 이때부터는 돼. 미등기 취득자와는 달리.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이야. 2번. 2번에 동그라미 2번 봐. 자, 한번 읽어본다. 크게 시작.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근데 오른쪽에 메모해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미등기 취득자와 비교 써봐. 미등기 취득자와 비교.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갑으로부터 병이 토지를 사서 등기 없이 정에게 넘겼을 때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등청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나나?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이거보다 전불소 대처. 거기는 불소멸이라고 전제했던 거죠. 전불소 대처, 이의제기 없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점유를 이전해 주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3번. 시효 완성자로부터 이제 등기 청구 양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여기서 마무리해.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직접에다 동그라미 쳐.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 청구와 관련하여 직접 나오잖아요. 그럼 다 없다 해야 되는 거. 언제 어디서든 직접 이렇게 되면.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이 사람은 자기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지금 병이거든. 그러면 이 정은 시효 완성자가 아니므로 갑에게 등기 청구 못해 지금. 그래서 정은 토지를 넘겨준 병에게 청구하는 거고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고 정은 병을 대위해서 갑에게 병에게 등기해 주시오. 이렇게 이전해 간다. 이런 형식을 취해야지
직접은 돼? 안 돼? 안 된다. 거기다 직접 안 된다. 네모 쳐요. 직접 안 된다. 다만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뭐하고? 거기다 네모 쳐. 등기 청구권 양도 이제 마지막이네. 즉 이 사람이 병이 정에게 여기서 점유를 넘겨주면서 이 병의 값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정아 내가 값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를 너에게 넘길 테니 그렇게 알아라.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직접 등기해갈 수. 미등기 취득자하고 다르다 그래요. 내가 강의했잖아. 미등기 취득자는 갑이 병에게 판 것이지 정에게 판 것이 아니니 병이 등기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고 해서 바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도인의 못이 있어야 된다고.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잖아. 승낙. 근데 여기는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시험에 엄청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그 얘기야.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그래서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시효 완성자의 점유 승계에는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있어 없어? 통지해주면 직접 있다. 통지해주면 즉 병이 정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갑에 승낙 있어야 돼. 없어도 직접 볼 수 있어. 미등기 취득자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두 개를 비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그 대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이렇게 3번. 4번.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쳐보시오.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 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자, 시효 완성 이 말은 뭐냐면 시효 완성하고 나서 지금 쭉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은 꽝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 후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5번.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완성자.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병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면 시효 완성자 병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어도 시효 완성자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갑에게 소유권이 다시 회복이 되면 시효 완성자는 원래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5번.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면 시효 완성자의 원래의 소유자에 대한 등청이 곧 소멸하지는 않고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6번. 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자, 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친 자가 지금 계속 후꽝이지? 후꽝. 그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 후 잘 들어야 돼. 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친 A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하지 못하지만 A가 소유자가 된 때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6번이야. 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친 자에게 새로운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이해 가셨나?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왔네. 자, 시효 완성자가 시완소에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했는데 소유자가 등기를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제 갑은 시효 완성자에 대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나요? 그럼 이행 불능에 빠졌어. 이행 불능. 여기까지.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이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가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서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서 시환이에게 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면 시효 완성자는 시환소에게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뭘 배워왔냐면 여기 봐라. 지금 우리는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맞지?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이행불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행불능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법규상의 청구권인지 따져야 돼 지금. 그럼 여기서 시효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계약을 맺은 것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청이야. 그러므로 계약상의 청구권의 이행불능이 아니야. 계약상의 청구권의 이행불능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지금. 근데 법규상의 청구권의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문제 생기지 않아.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약속 안 지키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눈 크게 안 떠. 채무불이행은 졸다가 모른다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원시적 불능부터 시작해서 후발 불능까지 5번 했어. 물권적 청구까지. 할 때마다 틀린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채무불이행은 약속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으로 한다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 근데 지금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의 등기 청구권은 약속 안 지키는 거요. 약속은 안 했어. 약속은 안 했잖아. 지금 등기해 준다고. 맞아? 그러므로 시환이가 시효 완성당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서 이행불능이 되었잖아. 지금 등기 못 해주는 상태가 왔다고. 그러면 은행가백에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 말.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되고 무슨 책임 물어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지. 이걸 물을 수는 없다. 지금 그거 오고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지금 이 내용을 집에 가서 좀 민법 좀 공부해. 그 민법 안 되시는 분들이 뭐 2차 세법 해봐야 소용없다 그거. 너 그 원래는 잘 하라고 하지 않았냐? 환불해 갈까 봐서 하라고 그랬어. 환불해 갈까 봐서. 이제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5월, 6월까지 1차가 완성되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5월, 6월까지도 막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2차 못 오는 거니까 지금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전략이 필요해. 집에 가셔서 1차가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2차 보면 안 되고 그냥 수업만 들어. 2차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고 1차라는 50점 올려놓으라니까 모의고사 볼 때까지. 이번 모의고사 봤을 때 50점 맞을 때까지 1차만 좀 더 공부하시고 그냥 2차는 수업만 들으시는 거예요. 7일, 8월 달까지 가서도 모의고사 봤을 때 50점 나오잖아요. 그래도 합격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의 중개사 시험의 불합격은 민법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세법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민법이 이해가 못 되면 절대 합격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민법 한 과목이 80% 이상을 차지해. 80%. 개념법학이고. 그럼 민법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중개사법에 들어가지 않거든. 중개사법 70점 맞아도 민법 보니까 20점 맞으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언제 민법원이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3, 4월 달까지 5월, 6월 달까지 그냥 오후에 집에 가셔서 1차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 민법만 하셔. 그리고 학계로는 계산 문제 열심히 해본 분들 다 안 풀고 와도 합격하더라고. 계산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해.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민법만 열심히 해서 민법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90점 맞아. 필요 없는 80점 넘어서 10점 더 맞고 온다고. 필요 없이. 80점은 맞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민법 80점 맞으면 되면 학교를 몇 점은 맞으면 돼? 40점. 무슨 70점 맞아. 40점 맞아도 되지.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학원은 민법이 잘해도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민법 공부해주면 내가 강의 잘하는 편이거든.
비웃지 말고 진짜요. 내가 논리 이렇게 세워서 있잖아요. 해주는데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해주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카메라도 한번 찍어서라도 좀 보겠다. 인장 넘겨야지 이제. 자, 이 이론을 알아야 후불대라는 거 알아. 이 이론을 알아야. 잘 보자. 등기 청구했는데 자,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에게 등기가 되면, 일단 제3자는 훅꽝이야. 등기가 되면 제3자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2차 취득조밖에 못해. 그러니까 제3자를 따지지 말아야 돼.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면 제3자는 권리 취득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소유자 자꾸 늘어져야지. 그래서 소유자에게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제3자에게 이전 등기 해줌으로써 시효 완성자에 대한 이전 등기가 무엇이 되었어? 이행? 요 말이 또 나오잖아. 그럼 이행 불능의 원인이 채무불이행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채무불이행은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서는. 이해 갔나?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래, 시환이는 소유자에게 여기서 채무불이행의 기한 또는 계약상의 기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함정이 제일 많이 틀리게 돼. 계약의 기한이야, 불법행위의 기한이야.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환이가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자, 등기 청구할 당시는 얼마냐면 이게 2억이야, 2억. 근데 소유자가 A에게 능력이 있어서 5억을 받았다면 5억.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능력이 있어서 5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할 당시 시가가 2억이므로 소유자야, 너 3억 먹고 나한테 2억 달라 하겠어. 내가 시효 완성 당시에 토지 시가가 2억이니까 네가 이익을 받았으니까 5천만 다 할라. 5천만 더 줘. 그 나머지 너 먹어라. 그래서 네가 5억 받았으니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가 시가가 2억이니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 2억 5천.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 너 먹어. 이렇게 해야 돼. 통째로 다 내놓으라 해야 돼. 그것이 대상 청구권이라니까. 대상 청구권. 여러분, 받은 돈. 그래서 시환이는 소유자에게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 이 대상 청구권이 이행 불능 시 변형된 가치,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한 장 넘겨보셔. 자, 81페이지 정리하자. 81페이지 갔더니 맨 밑에 시효 완성 후 밑줄 그으셔.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여기다 밑줄 그으셔. 만약에 여기 잘 봐야 돼. 이 시효 완성, 여기 보자.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도 안 했는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면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등기 청구 안 했으면. 왜? 등기 청구 안 했으면 소유자가 자기 거 팔았으니까 누구에게 불법행위 책임 지고 말고 할 일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청구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그래서 요놈에게 후불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후불대. 읽어봤더니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해준 경우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자, 거기 나오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 주의하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시효 완성 후 등기 신청 협력 요구를 받고 소유자가 등기 신청 협력 의무를 지체하는 동안 동그라미 쳐 수용. 즉 등기 청구를 했는데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가 토지가 수용된다든가 등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변형된 가치 있었잖아요. 그걸 내놓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다만 여기서 시효 완성자는 토지가 수용되면 내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그 보상금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할 수는 있어도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수용이 되면 수용의 주체에게 판사야, 내가 보상금 수령권자니까 기업가에게 돈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수용의 주체를 국가 수용으로 한 사람을 기업가라고 그래. 그럼 이 토지가 만약에 수용되면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하는데
이 시효 완성자 기업가에게 돈을 나에게 주시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줄 돈을 압류해서 그 돈을 이렇게 주지 말고 전부 명령을 행사하든가 해야지 내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항상 그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봐. 시효 완성, 여기서 법률문제가 복잡한데 시효 완성 후에 잘 들어야 돼.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은행에 잔뜩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자는 적법하게 권리 취득하는 것이야. 후꽝이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효 완성자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오면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면 을구에 있는 저당권은 따라오잖아. 이렇게. 자, 잘 들어.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소유자가 은행에서 돈을 꾸어 쓰고 저당권 설정해 준 후에 이전 등기 해오면 을구는 따라오지.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셈 아니야.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소유자가 빌려 쓴 돈을 대신 갚았대. 이렇게 은행에 대신 갚았어. 여기까지. 자, 여기 잘 봐.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후에 취득한 저당권자에게 소유자를 대위해서 변제했을 때 이 시효 완성자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돈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 이렇게 얘기해. 시환소야, 네가 은행에서 꾸어 쓴 돈을 내가 대신 갚았은 게 부당이득 내놓으시오라고 청구할 수 했더니 시환소가 누가 자네 보고 그런 짓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기를 위해서 갚은 셈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대위 변제했을 때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책이 6번이다. 6번.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시효 완성자가 이전 등기를 마치고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저당 채무를 변제했을 때 원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봐. 이 취득시효 이 을이 지금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잘 봐.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이 토지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막 변동되어도 병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거든 갑이 병을 상대로 토지 내놓으시오라고 소송 제기해야 돼. 그래서 밑에 양가로 7번 봤더니 취득시효 중단 사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7번에 1번 보면 부동산에 대한 밑줄 그으셔.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은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 여기 잘 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갑이 소유자이고 병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소유자의 변동이 여기가 시효 완성했어. 그럼 소유자의 변동이 생겨서 등기부가 넘어갔잖아요. 진행 중인 동안에 이때 완성했으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토지의 등기부에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바뀌었다고. 그럼 이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에게. 무슨 얘기냐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부상에 무슨 끄적끄적 되어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등기부상에 끄적끄적 되어도 이미 소유자의 변동이 되었어도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에게 얼마든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 연사 목놓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므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부상에 끄적끄적 되었어도 점유를 파기한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서 물건 내놓으시라고 해야만 점유를 파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효 이익의 포기는 여기서 그럼 병이 시효 완성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야. 우리 시효 완성한 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에이 나 취득시 안 할란다. 그건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에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돼. 진짜 소유자. 그러므로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진짜 소유자에게.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이다. 이게 7번이 2번.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의 명의가 무효인 경우 무효 등기 명의인이 아닌 거기다 진짜 소유자에게 밑줄 그어 포기할 수 있다. 진짜 소유자. 진정 소유자. 자, 후발적 물론 설명했고, 자, 문제 보자. 부동산의 점유취득시 오른 것은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청이 생기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서는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계약이요, 법률 규정이야. 아까 채무불이행 문제 안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으로 일어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야? 아까 소원 취득한다고 쏘라고 그랬지? 울지 말고 여기 2번 봐. 2번 앞에 여기 잘 모르시는 분 2번에 2번 보시라고. 그 81페이지 2번에 2번 등기청구 갔나. 그리고 2번에 1번 봤더니 끝에 2번에 1번 봤더니 등기 마치면 소원 취득 나오지.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승계 취득이 틀렸어. 3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부동산 자체의 등기 끄적끄적 한 것은 중단시키지 못한다. 틀렸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 자,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는 설명 안 했어. 지금 여러분 몇 번이냐면 페이지 82페이지 5번을 봐. 82페이지 5번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오나요? 거기서 5번에 1번에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가 신탁자에게 넘어간 경우 신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5번에 1번에다가. 그리고 5번에 1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다 이렇게 써봐.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종중이 신탁자이고 종손이 수탁자인데 잘 들어봐.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면 밖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종손. 그걸 기억하면 답이 나왔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갑이 병이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이 갑이 누구냐면 종손이었대. 종손. 갑이 누구였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시효 완성한 것이야. 그러면 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종손이지. 그 사람만 소유자잖아.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 시완이는 아무에게나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돼? 종손에게만 해달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종중이 언제든지 명의신탁해서 이전 등기해오면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요, 별개 인물이요. 대외적 소유자는 종손뿐이라고 했지. 종중은 종손과 다르다. 그러면 종중은 꽝이다 그 말이야. 꽝. 그 논리가 서야 문제가 풀려. 다시 해. 그 인상 쓸 거 없는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두면 종손과 거래한 사람은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 생각을 해. 그러므로 밖에서 봤을 때는 종중과 종손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종손 것이니까. 그러면 시효 완성 후에 종중이 다시 등기해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취득조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자, 읽어보자. 마지막.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명의가 명의 신탁자가 누구냐면 아까 종중. 아까 그리고 나 봐. 아까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할 때도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종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논리와 똑같다니까 지금. 종손이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주장해야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될 수 없다. 됐나? 그래서 신탁자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83페이지에 여기 문제 보자.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서 명의수탁의 종손이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라고 그랬어. 시효 완성자는 종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해야지. 있다 틀렸네. 됐나? 자, 그럼 83페이지의 마지막 한번 문제 보자. 83페이지 2번 봐, 위에서. 2번 보지 말고 그 관련된 문제가 거기는 없으니까 요거 참조하면 되겠네요. 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서 신탁자에게 넘어가면 신탁자는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자, 136페이지 펴보셔. 136페이지 펴봤더니 빨리 펴.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펴라고. 생각할 거기가 있으니까. 136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2번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나오죠. 거기 읽어보면 2번 봤더니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놓으면 2번 봤더니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다, 명의수탁자다. 그거예요. 그거 알면 문제가 돼.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자, 여기 봐라. 이게 종중 땅인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하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명의를 믿고 맡긴다고. 그럼 이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은 신탁자라고 해요. 위임인을. 그러면 종중이 신탁자이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수탁자라고 하는데 종중 땅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야? 대외적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 종손. 그러나 명의신탁자요, 명의수탁자요. 그냥 그 사람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그 말이야. 그 사람만. 시효 완성 단계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고, 그것이 수탁자에게서 신탁자에게 넘어가면 신탁자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되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 그래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 자, 여기까지 취득쇼 했고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